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아바타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제 심야 영화로 아바타 3를 봤습니다. 물의 길이죠? 아바타 2.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저 4DX로 보면서 좀 재미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러닝 타임이 워낙 또 아바타가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좀 그 3D로 좀 약간 편하게 봤습니다. 협의점을 찾았는데 저는 나름 괜찮게 봤어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약간 좀 독특한 게 약간 좀 그 영화 보면서 좀 놀란 게 화질이 약간 그 가전 매장 코너 쭉 걸어가면 그 텔레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화질 느낌이라서 이게 또 좀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서 약간 친숙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무래도 이제 관찰 프로그램을 이렇게 리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는 이번에 아바타 3D도 약간 이번엔 인간 군상이 아닌 약간 나비족의 군상 관점으로 이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스토리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보면 오늘은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리뷰와는 좀 다르게 관찰 프로그램의 시점에서 좀 리뷰를 하면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리뷰 과정에서 약간의 스포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또 마블 영화처럼 뭐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을 뭐 알고 가도 뭐 관람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오신 다음에 뭐 리뷰 영상을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간단하게 리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지금 불호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중 반응이 저도 조금 공감하는 게 그 불가제죠. 두 제목이 불가제인데 이 불가제라고 하기에는 뭐 영화 그 중반하고 후반에는 거의 뭐 아바타 1하고 2를 거의 뭐 믹스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후반에 그 뭐 전투씬 있잖아요. 이게 거의 뭐 아바타 2에서 한 장면을 다시 보는 느낌을 이게 저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러닝타임 3시간이 막 엄청 길게 느껴지고 막 지루했냐고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워낙 뭐 시각적인 효과는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지만, 다만 이게 극장 기준이고 집에서 보면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제는 좀 사람들이 이게 알던 맛이라서 이게 처음 가봤던 관광지에서 몇 년 뒤에 다시 방문하는 느낌이라 약간 신선한 느낌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또 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5편까지 제작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 3편에서 1, 2를 약간 재탕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앞으로 이 이야기를, 이 시리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약간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땅과 하늘, 그 바다라는 그 배경적인 측면 있잖아요. 배경적인 측면. 이건 뭐 이제 뭐 우주 밖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 나비족과 그 인간족이 그 서사가 약간 스타워즈나 건담 시리즈처럼 막 인물이나 아니면 그 집단에 대한 갈등, 앞으로 이 두 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이게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바타 나오는 이 나비족 행성, 이게 단순 영화를 넘어서 이 관람객들한테는 그 나비족 행성이 약간 영화인 동시에 약간 일종의 그 디즈니 월드 같은 그런 그 관광지의 개념이라서 제작진도 이 관객들이 원하는 그 시각적 기대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소 서사적으로 약간 깊은 맛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봤던 것들이라서 약간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불만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도 아바타 같은 경우는 역시 전 극장에서 보는 게 진리는 맞다. 뭐 관광 명소를 살펴보는 그 입장료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보면 약간 추세가 약간 극장이 사람들이 딱 보고 싶은 것만 딱 보잖아요. 저도 가까운 그냥 집 앞에서 영화를 봤는데 저희 집 앞에 그 늦은 시간에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객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어요. 요새 요 근래 치고는.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뭐 대부분은 다 아바타 1, 2 뭐 이렇게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마블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이게 진입장벽이 약간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혹시 아직 아바타 3를 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일단 1은 아니어도 2는 저는 꼭 보고 가시길 권하고 싶어요. 만약에 2 내용도 약간 가물가물하다 싶으면은 뭐 이왕이면 보는 게 더 좋고, 근데 웬만하면 2까지 보셨다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초반에 약간 살짝 헷갈렸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또 기억이 떠오르면서 막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또 이상한 애인지 얘는 약간 어쩌다 이게 정병이 왔는지 보면서 막 나비족도 뭐 인간이랑 별 차이가 없구나, 인생 고달프구나 뭐 그렇게 느꼈어요. 예, 특히 이번에 그 영화 초반에 그 주인공이자 인류의 배반자 그 더러운 제이크 설리,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겉멋? 낭만? 약간 이런 뽕에 취해가지고 인류를 그 배신하고 나비족을 선택했었죠. 선택했는데 어쩌면 예전에는 약간 좀 우유부단하고 그 낭만에 취해서 그 실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 과정의 결과들이 이번 3편에 나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이크 설리 그 주인공, 이 친구나 이 시리즈 1부터 그 숙적 있죠? 제이크 설리의 숙적, 쿼리치 대령, 설리나 쿼리치 대령이나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둘 다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낭만 치사량이 넘어가지고 보면 분명히 이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 보면 중간중간에. 근데 이 낭만에 취해가지고 약간 지팔 직곤을 계속 반복하더라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설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첫째는 2에서 이게 사망을 했어요. 2에서 첫째 그 장남 있었죠, 설리 가족 중에. 첫째가 2에서 약간 그 장남이, 집안의 장남이 사망을 했지만은 아직 그 입양한 자녀 스파이더하고 키리 같은 경우에는 입양한 자녀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아내 네이트리 사이에서 갖게 된 자녀, 이 세 가지만 애만 5 딸린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뭐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저는 영화 초반부터. 약간 그게 좀 약간 짠하게 느껴지더라고. 특히 영화 초반에 시리즈 1부터 이 좀만 수틀리면 약간 그 캬캬 이러잖아요. 그 나비족 특유의 그 기분 나쁘다 캬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이번에 특히나 첫째의 죽음으로 이렇게 약간 우울증까지 빠진 상태고, 여기에 이제 좀 애들이 좀 컸다고, 또 이제 또 어떻게든 뭐 가장 입장에서는 이게 설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애들도 지 엄마 닮아가지고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지 아빠한테 캬캬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이게 캬캬 이러는 게 거의 이게 인간으로 치면은 뭐 어쩌라고 씨발 뭐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런 거 같은 건데, 설리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영화 초반에 보면은 약간 현타도 왔을 것 같아. 근데 씨발 이거 괜히 나비족으로 갈아탔나, 뭐 약간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 회의감도 들고, 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는 또 이 나비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요. 설리 입장을 보면 또 이 왕년에 이 친구가 또 잘 나갔잖아. 왕년에 좀 잘 나갔단 말이야. 그 토르크잖아, 토르크. 큰 새. 인간계로 치면 약간 이게 페라리잖아요, 페라리. 페라리 중에서 최상위 모델. 뭐 이거 타고 막 날아다닐 때는 뭐 거의 뭐 핵인싸, 나비족계 뭐 셀럽, 대인플루언서 뭐 그런 느낌인데, 뭐 이제 그런 과거의 영광보단 뭐 가족의 안녕을 위해 뭐 페라리를 저기 인천 중고차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지금 현재 그 2에서부터는 물회보족에서 약간 월세 하나 얻어가지고 이게 단칸방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는 가족 부양하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네이트리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원래 까칠한데 이게 자꾸 바가지를 긁어. 이게 갈수록 심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지 아빠한테 자꾸 대든단 말이야. 2명의 입양된 자식 중에서 이게 숙적 쿼리치의 아들 있죠, 그 대령의 아들 스파이더라고. 인간이라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인간은 나비족 행성에서 호흡을 못 하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 호흡하는 구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산소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영화 초반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제 잠을 자야 된단 말이야, 잘 때도. 근데 갑자기 배터리가 딱 떨어지면은 이 충전식이더라고요. 이렇게 배터리 떨어지니까 막 죽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약간 지금 보니까 네이트리가 첫째가 어쨌든 간에 인간과의 전쟁에서 약간 이렇게 전사라는 표현이 맞나? 예. 세상을 떠났으니까 인간에 대한 원망이 또 약간, 자기 남편이 원래 인간 출신이긴 하지만 약간 특히나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숙적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내놓은 자식이라고, 네이트리 입장에서는. 영화 초반에 보면은 약간 그 스파이더를 보면서 자기도 너무 이제 첫째가 사망하고 너무나 슬펐겠지.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어딘가로 투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항상 우리가 관찰 프로그램 보면서 대부분 이 빌런들이 논란을 만드는 그 투사 막 투사를 하는데, 네이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트리 보면은 그 2에서 보면은 원래 그 친정이 따로 있죠. 친정, 네이트리 부족이 있던 그 친정 집에다가 스파이더를 보내자. 거기 그 친정에 가면은 인간 연구원들이 또 상주하면서 그 마스크 같은 것도 이제 C타입으로 다 우리 C타입으로 통일되잖아. C타입으로 고속 충전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기 싫으니까 쟤 그냥 친정집에 보내갖고 엄마 보고 키우라고 이렇게 하자. 애들은 스파이더하고 떨어지는 게 싫은 것 같아. 싫은데 엄마가 기가 세니까는 애들이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요구사항을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설리는, 그래 아무래도 스파이더는
그 엄마 외할머니 집에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엄마한테는 안 따지고 아빠한테 또 이제 또 설리한테만 막 뭐 부둥켜 안으면서 스파이더 부둥켜 안으면서 우리가 남이가 막 이거를 막 시전하면서 막 대들더라고 영화 초반에. 근데 여기서 좀 설리가 그래도 뭐 가장이라고 막 화를 내기는커녕 뭐 자기 딴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막 방향성을 제시하고 막 소통하고 막 이 협력을 하려고 해요 가족들끼리. 이게 그런 부분이 참 이게 저는 좀 짠해 보이더라고. 비록 설리가 인류의 배신자지만 뭐 그렇다고 막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영화 초반에 보면 이게 나비족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약간 결혼지옥이나 이혼숙녀 캠프에 출연했다면 이 남편 측 영상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걸 봤다면 네티즌들이 많이 응원했을 것 같아요 설리를. 네이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화 보니까는 원래 기존세였죠. 엄청 기존세였고 지금도 뭐 기존세지. 이렇게 또 센 여자가 없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강인한 여자. 근데 이번에는 3에서 영화 포스터에서 이제 다들 아시잖아. 그 불의 부족 족장 진짜 기존세. 그 나비족 계열에서 완전 이 친구가 선천적 나르시스트는 아닌 것 같아. 선천적 나르시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친구도 이 성장 과정에서 약간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그때 막 A와 그 신 있잖아요. 나비족 행성의 신한테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야. 그때부터 약간 삐딱선을 타면서 나는 현실만 추구한다. 결과만 본다.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이 친구가 나르시스트가 돼가지고 이 불의 부족의 족장으로서 그 친구가 딱 나오는데 나중에 그 지금 네이티리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 바랑이에요. 바랑. 그 불의 부족 족장 여자가 나르시스트. 그 친구를 딱 만나는데 처음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 대 여자랑 맞짱 뜨다가 시원하게 한번 발려. 원래는 그래갖고 지금 그 상태를 보면은 네이티리 같은 경우에 약간 오은영 박사가 필요했는데 이 대신에 충동요법으로 약간 자가진단이 되더라고 나중에. 자가진단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 영화 중간에는 다시 전성기 폼을 되찾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는 설리도 그동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 결단을 내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이랑 전쟁을 이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 2 막 다 계속 같은 전쟁을 어떻게 보면 치렀잖아.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기 생각할 때는 인간의 보복이 두렵겠지. 인간의 보복이. 보면은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지구 기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일론 머스크 아들 개념? 그런 친구가 와. 그러니까 그 기업의 부회장 같은데 걔가 최종 보스가 아니라 보면은 막 이번에 막 3스타 맞나? 포스터인가? 3스타일 거야, 막. 그 총사령관으로 그런 분도 와. 근데 막 둘이 옥신각신 약간 논쟁을 벌이는 거 보면은 단순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 자체 내에서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기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병행하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 또 지구에서 또 오겠지. 그러니까 설리도 그게 두려웠을 거야, 아마. 보복이 두려우니까. 전쟁에서 이기고도 막 자꾸 인간들을 풀어주거나 말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은 안 되지. 보면은 막 싸울 때는 막 그냥 활 쏘고 막 엄청 막 죽이잖아, 지들도.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 죽일 만큼 다 죽여놓고, 그래놓고 또 갑자기 되게 인도적인 척, 이렇게 하거든? 뭐 이게 또, 진짜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과거에 딱 낭만에 취해서 그러셨는지, 또 뭐, 그건 모르지. 그건 설리 씨랑 만나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생각을 저는 완전 잘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인간족하고 나비족하고. 이게 어차피 또 이 갈등이 계속 생길 거면은, 한번 잡돌이 할 때 그냥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비족이랑 외교적으로 쇼부를 벌여다가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설리를 보냈던 거죠. 보냈는데 나비족이 인간에게 뭐 필요한 게 없어서 뭐 전쟁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전쟁을 선택해서 싸우는 건데 그동안 이게 이 원투 지나면서 나비족들도 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 인간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잖아. 이번에 3 보니까 막 뭐 2에서도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겠는데 3 보니까 막 인간들이 막 비행선 막 거대 비행선 끌고 오고 막 하고 막 집 불태우고 이러니까 막 벌벌 떨더만 나비족들도. 이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쇼부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외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나비족이 곤조가 장난 아닌 거는 맞아. 곤조가 있어 진짜. 뭐 전통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뭐 아마 진짜 본인들에게 필요한 거를 줘도 실현은 하겠지. 애초에 원에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고.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쇼부를 안 보면은 뭐 결국 둘 중 하나가 뭐 이 행성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는 이 전쟁은 안 끝나겠죠. 뭐 지금 하는 거는 뭐 서로 막 시비 걸었다가 쳤냐? 하면 전쟁하고 쳤냐? 이러면 전쟁하고 뭐 거의 이런 수준이잖아. 이러다가 수틀리면 계속 싸우는 거지 뭐. 해답은 사실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보면. 그것 때문에 뭐 4편, 5편, 뭐 지금 3편까지 나온 거고. 뭐 제이크 설리도 이제 중반 이후에 자기도 느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중반에 보면은 그동안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자신의 그 개인 주차장. 보면은 2부터 그게 안 나오죠.
안 나왔는데 그 개인 주차장에 지금 딱 주차하고 있는 페라리 토르크 F90 모델 이걸 다시 딱 끌고 그동안 자신이 신세를 지고 있던 딱 물의 부족 족장과 딱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역시 남자는 능력이야. 남자는 능력이야. 이 약간 솔직히 물의 부족 그 족장도 약간 제이크 설리를 존중은 하지만 약간 그게 있어. 묘하게 존중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그 세입자 보듯이 막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말로만 듣다가 아빠가 딱 페라리 딱 끌고 오니까는 가족들이 막 눈이 막 번쩍번쩍하잖아. 특히 막 보면 딸 입이 쩍 벌어지더만 보면서 영화 보면 위험이 쩔죠. 가장으로서의 위험이 이제 다시 이제 딱 가장으로서의 위험이 이제 어깨 뽕 차가지고 토르크 막토 예, 다시 부활하면서 딱 위험 있게 딱 등장해서 나비족 각 부족장에게 톡 날리고 단톡방 초대해라. 딱 이제 명령조지 이제 내가 대빵이다 이거지. 딱 한마디 하니까 무슨 예비군 소집 명령 받은 거 마냥 막 우르르 나비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여기서 근데 약간 규모가 좀 있는 부족이다 싶으면 직접 또 설리가 페라리 끌고 가서 딱 자기 뒤에다가 주차해놓고 그 동네 이장이랑 주민들 앞에서 막 딱 가오 잡으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막 근데 이게 원에서 했던 거하고 그대로라서 뭐 이게 원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만약에 원에서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의미가 없는 게 이번에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는 어떤 입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쇼부를 보면 모를까. 결론은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인간하고 나비족하고. 예전에 쇼부를 못 봤지만은 대신 어느 정도 서로의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인간한테 또 나비족이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면은 사실상 그건 쇼부가 아니지. 그냥. 그러니까 을사조약 같은 거지. 을사조약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면은 이건 명분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평소와 똑같이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소모전이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시즌 1에서 그 박사로 나왔던 분 기억하시나요? 시고니 이버. 그 시고니 이버가 연기했던. 그 시고니 이버 배에서 태어난 그 설리에 그 입양된 딸 중에 하나가 그 시고니 이버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임신해가지고. 근데 원래 아바타가 아닌데 나비족이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약간 종교에 있는 그 약간 성모 마리아처럼 어떤 뭐 없었는데 그냥 애가 그 배에서 갑자기 생겨갖고 이 홀로 출산해가지고 약간 메시아 같은 존재가 돼 있단 말이야. 키리가 첫째 딸이. 그러니까 설리 딸 덕분에 뭔가 좀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이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번에 그 에이와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에이와가 그동안 그토록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에이와가 잠깐 나오더라고. 정말 아주 잠깐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신이라기보다는 이 나비족 행성이 서로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자연, 신, 나비족 막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이거 머리 꼽으면은 서로 막 하나씩 목이 달려 있잖아. USB 포트, 나비족 행성의 USB 포트. 그 서버 관리자 같은 느낌이더라고. 신이라기보다는. 나비족을 포함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이 에이와에게 빌면 이제 에이와가 그 서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피드를 노출해주거나 여러분 여기에 좋아요 댓글 달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지.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말을 간접적으로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 결국에는 내용이 그거거든. 우리는 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그 주인공 설리 때만 해도 이 나비족에 그 속하려고 그러면 입국컷이 되게 심했어요. 진입장벽이지. 근데 설리가 처음에 나비족 들어갈 때 반대가 엄청 심했잖아. 근데 이제 좀 이게 설리라는 설레가 있다 보니까 이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 거야. 그리고 입양된 자식 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대령의 아들 있잖아. 스파이더. 예고편에도 보시면 제가 예고편에도 나오는 내용이라 약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친구가 산소 마스크 없이도 이렇게 호흡이 가능하고 이제 그 나비족 머리에 달린 그 특유의 그 USB 젠더 있잖아. 그게 생기거든요. 근데 몸은 나비족이 아니라 인간이야 여전히. 제이크 설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나비족으로 다시 태어났지만은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인 채 그냥 나비족처럼 이렇게 진화한 거거든요. 약간 설리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에이와가 운영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냥 인스타 같은 거야. 나비족 행성이 인스타 같은 거야. 여기에 계정을 새로 파면 약간 다들 인정해주는 문화로 바뀐 장면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딱 이제 그 서로 한 번에 소통할 수 있잖아. 그 A와 연결하면은 영혼의 소통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딱 들어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팔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그리고 막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하면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팔하고 팔로잉하고 막 그런 거거든. 내용은 결론은 그거거든. 마팔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네가 걔 아들이야? 네가 걔 친구야? 이러면서 팔로우 했어요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피카츄에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스파이더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요번에 좀 영화를 보면서 그 스파이더 친부 쿼리시 대령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이야.
이게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착분 놈인지 이 쿼리시 대령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빼먹을 수 없는데 이 양반이 약간 시리즈 2에서도 이렇게 오락가락 하려는 게 약간 보이긴 했었어. 보이긴 했는데 이번 3에서는 되게 심하더라고. 이번 3에서는 진짜 대놓고 막 특히 막 자기의 혈연 스파이더에 막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데 동시에 나중에 이분이 또 약간 불의 부족 나시스트 아까 말씀드린 불의 부족장 바랑하고 눈이 맞아. 아마 스스로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는데 그 과정 중에서 아마 자신이 인간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자신의 혈육 있잖아. 친아들 스파이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더 집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로서 느끼는 유대감보다는 자신을 증명하는 그 도구의 목적으로 아들에게 집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여기 그려진 것 같아. 쿼리시 대령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또 중간에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은 설리하고 스파이더의 그 모습을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이 나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의 혼란을 어떻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디 에라 씨바 막 이런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아바타 3를 보면 이번에 가족 간의 갈등이 그려지고 또 이게 세대 간의 갈등도 되게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비족도 나비족인데 그 2부터 나왔던 그 거대 고래 기억나시죠? 막 톨쿤족이라고 여기도 보니까는 거기 2에서 약간 파야칸이라고 그 같은 고래족 쫓겨나잖아. 어떤 친구가. 그 친구네 부족에 막 족장이랑 막 이런 애들이 다 나와. 근데 막 꼰대들이 장난이 아니더라. 보니까. 나비족하고 인간족이랑 이 막 쇼부를 보기 전에 계속 쇼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거기 나오는 하다못해 고래까지 봤을 때는 이 행성은 그러니까 에이아부터가 어떻게 보면 SNS 중독자야. 에이아가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그렇게 불러도 안 나오다가 이게 힐끔 나면서 약간 보이거든. 약간 이게 안에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SNS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행성에 풀과 돌을 다 제외하면은 다 그냥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저도 보면서 계속 관찰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영화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 이왕이면은 아바타는 어쨌든 간에 극장 가서 욕을 하더라도 극장 가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